자, 안녕하십니까. 5강의 1번을 가겠습니다. 네.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인데 바로 들어가 보죠.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다뤘던 어법들은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봐도 시각적으로 일단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다뤘던 어법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하고 여기에 대시라는 이 부분하고 P-emerg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런 문법 문제를 볼 때는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만 보면서 찾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30초가 전체 푸는데 안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전체 설명을 하는 게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본다 치면 이러고 뒤에 보니까 and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수동형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걸 묻는 거고, 대시 쓰여야 되는 단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컴마로 이게 끊겨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본다면 it is only when 해가지고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when이냐 뭐 이제 다른 것이냐 했을 때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그냥 정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문장 읽어서 이제 확인하고 이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촬영해 놓은 거는 있어요. 옛날 거. 근데 그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그냥 다 풀 거예요. 과거에 해놓은 것들. 자, 가봅니다. 여기서 이제 어법인데 그냥 변형, 우리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변형이니까. An experience can be particularly useful tool.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For the overexposure to something. 그렇지만 뭔가에 너무 노출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overexposure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거 자체, exposure 자체가 경험입니다. 노출이라는 개념이 어떤 학대를 겪는다든가 이럴 때도 exposure를 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경험한다는 것이 can develop an individual's mental baggage. 그러니까 정신적 부담으로 보면 돼요. 정신적 부담, 개인의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냥 경험은 좋지만 너무 한 가지 경험만 많이 하면은 그거는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 뒤로 갑니다. When mental baggage is prevalent, 이 정신적인 부담이 만연하게 되면은 it can be difficult to consider any other creative direction other than that of the overfamiliar. 너무 이제 그게 만연하게 되면은 단어 여기선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시 가조가 되는 거고 투이하가 진조가 되는 거고, 투이하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고려하는 것이 어떤 다른 창의적인 방향이죠.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 말고는요. 아더den이라는 것은 대라면 오버파밀리어.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있던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휘 개념으로 갑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대성 문법으로 가는 게 가능해져요. 이 대시가 가리키는 것은 대시냐 더우수냐 하는 거,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건데 이게 단수냐 복수냐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디렉션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 대 자체가 디렉션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오버 퍼밀리어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방향. 왜 너무 익숙해질까요? 우리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부분에서도 프레벌런트라는 개념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레벌런트가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휘 문제가 가능해진다 하는 거를 생각하고 가세요. 어법이니까 어법으로 내질 않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And it can be arduous to persuade others to explore an alternative path. 그리고 이시 역시 가조, 투이어가 진조입니다.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을 탐구하게 하는 게 어렵냐면은 alternative path. 그러니까 다른 경로란 얘기죠. 다른 경로를, 대안적인 거를 생각 못하게 된다. 왜? 익숙한 것에만 판에 박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걸 생각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안적인 길을 탐구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이 아디오스라는 단어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아디오스라는 것은 이 difficult예요. difficult. 그러니까 단어를 내더라도 difficult에다가 줄을 그을 게 아니라 어휘 문제를 낸다 했을 때는 아디오스에다 낸다 하는 거죠. 근데 저 단어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수능 영어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휘가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돼가지고도 뭐 구문 공부한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구문 공부 필요 없습니다. 고3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1차적인 게 아니다. 어휘를 차라리 외워라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When they also have a preconceived notion of what the product is. 그 상품이 무엇인가 하는 거, 상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기서도 문법일 때는 what이 들어가는 건 알겠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the product is something에서 보호가 있는데 보호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합해진 것이 되니까. 그래서 상품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미리 품어진 개념을 갖고 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탐구하라고 설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프리컨시브드라는 개념, 이미 이전에 얘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얘한테 익숙해져 있는, 이렇게 됩니다. 어휘로 갔을 때는 어휘 문제는 이 정도다 그러면 어휘 문제를 내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앞에서 보면 어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문이 좋은 것일수록 어휘적 가치와 빈칸의 가치가 많은 것일수록 고급 지문들이에요. 고급 지문들. 갑니다. It is only when, 단지 이럴 때이다 하는 거죠. When things can be thought of differently. 뭔가 다르게 생각되어질 때이다. 그럼 여기서 얼터너티브하게 한 생각을, 과정을 탐구하도록 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그죠? 할 수 있을 것이다, 죠. 이럴 때이다야. without accustomed barrier.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accustomed라는 단어 자체가, accustomed가 뭐냐 하면은, 이 over familiar 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accustomed barrier에서, 여기서 barrier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 통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게 가능해요. 이거 자체를 빈칸으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빈칸으로. 어휘도 해당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barrier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위에서 봤던 이 멘탈 배기지예요. 이 배기지. 배리어가 장애잖아요. 장애인데 이게 짐이 된다.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휘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듣고 나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학습을.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 분석이에요. 수능은 의미 분석이지 구문 분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미 분석 과정에서 구문적 가치가 있다든가 문법적 가치가 있다든가 그럼 그거를 참고로 덤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얻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어떨 때냐면은 익숙해져 있는 이 장애죠. 그러니까는 이미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이 장애 없이 다르게 생각할 수 이 어떤 것들이 다르게 생각되어질 때만이 이렇게 되죠. 때만이 이거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it is 대십니다.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에서 이거는 이제 알 것이고 그럴 때만이 it is plausible to innovate market. 그래서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죠. 여기서 plausible이라는 개념은 아디오스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렵다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돼. 뭐 하는 것이 혁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되죠. 시장을 혁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더 간다 치면은 문법에 대해서 좀 더 간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봐봅시다. 이건 지금 여기서 이때 강조문에서 그 it is하고 대시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it is 대시 생략이 가능하면 여기서 only when 이렇게 나와요. only when 그러면 이게 초점 부사가 됩니다. 초점 부사가 강조를 해서 문두에 튀어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절에서 이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에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죠. 그럼 이 is가 it 앞으로 튀어나가줘야 된다. 저는 원래 문법 문제를 낼 때 이거는 저도 문법 문제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올해 EBS 책 중에서는 앞에서 4강까지 하고 5강까지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 문법 문제 한 두세 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문법으로 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원문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이렇게 고쳐서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고쳐 냈는데도 맞은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는 방법 자체를 틀리게 해버리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럼 그 학생한테 나중에 가르칠 때는 어느 선으로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게 그냥 드러나요. 자, 갑니다. If the problem is not confronted with a why attitude. 만약에 문제라는 것이 직면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요. 무엇으로? why attitude. 그럼 여기서 같은 why attitude라는 것도 어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문을 갖는 자세죠. 앞에서는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의문이 필요 없어요. 근데
새로운 질문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가 접근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 해결, 개선은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뒤로 갑시다. 어디였죠? 하여튼 단어는 주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개선 위한 거니까. Similar to a small child constantly asking questions about something. 유사하게죠. 뭐처럼? 뭐가 유사하게? 뭔가에 관해서 묻는, 질문을 하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어린 애와 유사하게, 이렇게 되죠. 유사하게. 이런 질문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뒤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asking이라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asking이 결국 why attitude equal asking이에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뒤로 가서는 이거는 이제 이 비슷한 것인 질문 태도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있죠.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시 가지고 to 약의 진주가 돼서 to understand and solve. 뭔가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In the event, 대티아인 경우에 이렇게 되죠. 대티아인 경우에 mental baggage can be broken down through repeated inquiry and probing. 뭐 이 정신적인 부담이라는 거니까 마음의 장애입니다. 장애가 broken down, 그래서 깨어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through repeated inquiry and probing.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내는 게 가능해요. repeated inquiry and through까지 해서 이것이 없다면, 그럼 이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why attitude하고 asking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는 반복되어지는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질문이 위에서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and probing의 이제 탐색이라는 얘기죠. 검증의 개념으로 갑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부담이 깨어질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is likely that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elightful and practical proposal can be emerged. 그래서 그 즐겁고 실용적인 proposal, 어떤 제안이라는 얘기죠. 제안이라는 얘기는 해결책으로서의 제안 정도로, 근데 이것이 can be emerged,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accepted, 받아들여질 수 있다. broad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빈칸하고 어휘가 나왔고, 이거는 여기에 지금 문법으로 해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어법은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어법은 괜찮은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가공이 가능한 형태였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 빈칸, 이렇게 문법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이라는 것도 일단 가능해주는 상황이죠. 그죠? 제목 뭐예요? 혁신을 위한 질문의 자세. 이렇게 되겠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피. 그러니까 think out of the box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 think out of the box. 그러니까 원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되건 제목은 이제 달리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자, 부분이 지금 줬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제가 빈칸이라고 해놓은 거는 좀 이제 빨간색으로 2개를 해놨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좀 더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다른 부분까지도 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빈칸으로는 이 부분이 되고, 뭐로는 어휘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